차이나요 중국어의 박수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특강은 이제 문법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국어를 너무 오래 배우지 않아도, 그리고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문법을 쓰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배운 기초적이고 간단한 문법을 활용해서도 자기 의사표현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기초 단계의 짧은 문장부터 좀 체계적으로 본인이 훈련이 되고 그 짧지만 올바른 문장에 익숙해져야 그것을 이제 점점 배우시면서 살이 붙고 단어나 문법의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 문법에 오류가 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점점점 필요한 말들을 자연스럽게 잘 하실 수 있게끔, 아니면 생각처럼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중국어 문장 구조가 취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의 다른 상황과 다른 레벨에 있으시겠지만 기초의 레벨에 맞춰서 제가 중국어 문법을 활용한 말이 되는 중국어 문장 표현까지 어떻게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는지 그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단계이신 분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팁을 얻으시면 좋겠고, 공부를 좀 해본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지 못해서 내 실력이 좀 부족했구나,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돌아보시고, 올바른 공부법으로, 새로운 공부법으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키우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이번 특강의 주제는 단어나 문법을 알아도 그것을 잘 쓰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 문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법 단어들이 있는데 그 하나의 단어로도 여러 가지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말이 되는 중국어 문장 자동화 훈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공부하죠. 그것들을 다 열심히 외웠지만 막상 중국어를 말하려고 하면 뒤죽박죽이에요. 그죠? 그리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사실 중국어 어법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많은 분들께서 중국어 어려워라고 하지만 막상 배워보면 주어, 수어, 목적어의 구조, 그 어순을 제외하고는 우리말의 어순과 비슷한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중국어 문법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순도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한 것도 많아서 그 중국어 문장 표현이나 어법을 공부하는 시간은 굉장히 빨라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우리말처럼 말의 어미가 막 바뀌잖아요. 그런데 중국어는 적합한 말만 넣으면 되니까 사실 그 규칙적인 난이도는 다른 그 어미 자체가 바뀌는 외국어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알아도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어를 어법을 공부하시고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유형을 한번 종합해 봤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어떤 유형인가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지식형 학습자. 이런 분들은 문법 개념은 빠르게 이해하고, 필기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해한 내용을 열심히 잘 적으시고, 너무 정리가 분명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독해나 시험 대비는 강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말하기 약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읽을 줄 아는 것이나 시험에서 점수를 따는 것에 비해서 말하기가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지식형이고 이해가 빠른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머리로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뇌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사실 입으로 꺼내는 훈련은 거의 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 지식형의 학습자들은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문법을 머리로 이해했을 뿐 입으로 반복해서 내 것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혼자 하려고 하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실전에서는 문장을 매번, 요게 포인트예요. 새로 조립하느라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중국어 문장을 내뱉어서 내가 문법적으로 규칙적으로 이해한 어떤 지식을 내 것화, 문장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번 문장을 새롭게 만든단 말이죠. 머릿속에 지식을 입 안에 가지고 계세요. 아직 뱉어보지 못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감각 의존형이 있으세요. 자, 이런 분들은 회화가 중요하다는 말에 따라서 문법 없이, 그냥 소위 문법은 필요 없어. 문법 안 해도 돼. 문법하면 외국어 공부 망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말하기 중심의 학습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다? 문법 없이 하는 거예요. 문법 없이 한다라는 거는 규칙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좀 시끄러웠죠? 괜찮으셨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다행입니다. 네. 자, 감각 의존형인 분들은 규칙에 그다지 연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하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거를 막 뱉어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문이 트이는 것 같지만 이런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일정 수준에서 멈춰요. 그러니까 소위 서바이벌 외국어 하신 분들, 서바이벌 영어, 서바이벌 중국어 하신 분들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문장이 길어지면 막혀요. 그리고 잘못된 표현을 반복하시고 같은 표현을 자꾸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문장이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어법과 어순이란 어떤 규칙 없이 단어로만 조립된, 단어만 연결된 불안정한 문장을 구사하시는 가능성이 높고, 말은 하지만 표현이 늘지 않아서 결국에는 어떻다?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기초 단계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초 단계에서 하는 말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일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짧고 쉬운 문장이 조금 틀려서 정확성이 낮다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뭐 어쩌다 얘기할 기회가 됐을 때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한국어 잘하시네요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눌한 한국어로 아주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말은 그 발음이 틀리거나 그 문장이 틀리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찰떡같이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언제까지? 일정 수준까지. 기초적인 레벨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에만 의존해서 중국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마음이 급한 것도 있거든요. 조급해요.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서 내가 천천히 말하는 것이 되게 비효율적이고 내가 뒤처진다라고 스스로 잘못 오해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소한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이해는 빨리 할지언정 그것에 내 말을 갖다 붙이는 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절대 낭비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그것을 트레이닝 시키고 익숙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 그래서 감각에만 의존해서 그때그때 툭툭툭툭 말하는 것으로 그 상황만 모면하면서 어떠한 단계를 그냥 거치신 분들은 확장성과 응용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수준에서는 벽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리고 쓰려고 하는 단어는 또 공부를 오래 하셔가지고 단어는 되게 수준 있는 단어를 쓰세요. 막 고급의 단어, 막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단어 쓰시거든요. 그런데 문장이 올바르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단어에 비해서, 단어의 수준에 비해서 문장의 수준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밸런스도 있는 거거든요. 고급 수준의 단어를 쓰면 그만큼의 문장 유형도, 문장의 형식도 고급스러워야 이게 완전한 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중국어가 아닙니다. 뭐 의사소통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 특강에 오신 분들은 단순히 의사소통만을 바래서 이 특강을 들으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 유형은요, 조립형이에요. 조립형의 분들은 학습량이 물론 적을 수도 있지만 많기도 하고, 단어도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양하게 알고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단어 문법 표현이 전부 다 분리된 채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으시고 말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 단어, 이 문법 하나하나 꺼내서 조립하느라 어순에 맞춰서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어야지 생각하느라 말이 느립니다. 이런 분들은 문장 자동화가 안 돼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문장을 창조적으로 생산하시거든요. 창조적이 여기도 포인트예요. 중국식으로 어떤 표현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는지 문장 전체로 접해보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언제나 새롭게 만드세요. 근데 그 새롭게 만들 때 중국어의 그 올바른 규칙을 모르시고 문장 구조를 모른 상태로 만드니까 영어에서는 콩글리시가 있는 것처럼 중국어도 한국식 중국어를 하게 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어려운 표현이 있는 줄은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 그 표현이 어렵고 내가 배운 중국어로는 못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거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뭐 만약에 누군가가 있다면 물어보고 책을 찾아보거나 했는데 막상 뭐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고 막상 봤더니 너무 쉬워서 당황하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였어?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문장을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막연함. 그래서 말해도 되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문장으로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보니 말하는 상황에서 자신감 없어요. 속도 늦어요. 그죠? 그리고 자연스러움도 결여되는 그러한 힘든 점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1번, 2번, 3번 몇 번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는 몇 번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2번, 또요. 3번, 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식형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게 중고등학교 때 수험 입시 위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 방법으로 공부했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를 공부를 할 때에도 그 영어를 예전에 공부했던 방식을 고수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막 깜지처럼 막 열심히 써서 막 외우시고 막 문법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회화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1번 지식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는 우리의 이 기준치가 높아서 그래요. 이 정도는 다들 공부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나의 유형을 알았어요.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1단어 100문장, 말이 되는 문장 자동화 훈련법은 네 가지 파트로 우리 이번 시간 특강할 건데, 첫 번째는 문법이 왜 어렵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을 아는데 왜 말이 안 되지? 세 번째, 그러면 내가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지? 라는 요 세 가지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제가 대표적인 한국어 문장과 중국어 문장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틀리시고 이것을 사실은 어떻게 고쳐야 되고 그것을 고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원인은 뭔지도 물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훈련하시면 좋은지 반복과 확장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죠. 자, 쉬운 문장도 왜 계속 틀리는 걸까? 우리가 요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아래의 문장, 1, 2, 3, 4번 문장은 중국어를 6개월 이상 배웠다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6개월 꾸준히 배웠다면, 이 정도의 문장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1번 문장. 고양이 한 마리가 테이블 아래에 있다. 2번. 나는 커피 살 돈이 있다. 나는 3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 4번, 오늘 어제보다 안 덥다. 자, 이거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떠올려 보세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안 뱉어지시나요? 머릿속이 하얘지셨나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장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글로 쓰면 여러분이 실수를 하실 가능성이 줄어요. 왜냐면 글을 쓰는 건 내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을 하면 일단 뱉으면 이어서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사실 알아도 잘못 나올 때도 많거든요. 일단 튀어나오고 보는 거죠. 자, 볼게요. 문장 1번. 혹시 이렇게 내가 장문하진 않았나? 라고 한번 봐보세요. 고양이 한 마리가 테이블 아래 있다. 이거 샤오마오 고양이 한 마리가 在桌子下 테이블 아래에 요 있다. 두 번째 문장. 나는 커피 살 돈이 있다. 나는 요 가지고 있어요. my 카페이더 커피를 살 돈이. 그 다음에 3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 어떤 사람 什么人 나에게 给我 전화를 했다. 打电话. 자, 네 번째 문장이요. 今天 오늘은 어제보다 比昨天 안 덥다. 不热. 자, 요렇게 혹시 장문을 하셨다면 이 문장들은 오류가 있는 문장들이에요. 네. 적어도 네 개 중에 한 개 이상은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하실걸요? 이 네 개의 문장 사실은 모두가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공통적으로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혹시 눈치채신 분 있으실까요? 맞아요. 여우라는 동사예요. 네 개의 문장에 전부 다 여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긴 나는 여우를 썼는데 여긴 여우를 쓰지 않았어. 근데 여우가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라고? 자, 그럼 뭐냐면 여우라는 이 단어 너무 쉽잖아요.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런 문장에까지 쓰여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는 이 문장 표현을 이 여우라는 단어를 써서 바로 말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 문장 표현을 이 여우라는 단어를 써서 바로 말하실 수 있게끔 그게 목표로 훈련하셔야 돼요. 사실 여우라는 이 단어가 어렵지 않은 쉬운 단어인 것처럼 이 여우라는 단어로 쓰는 이 네 개의 문장 어법과 구조는 기초 초급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말이다. 자, 볼게요.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어를 할 때 이러한 부분을 놓쳐서 잘못 말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법적으로 그 이유를 보자면 어순이 틀리거나 단어를 잘못 선택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어떨 때는 쓸데없는 단어를 더 써서도 틀리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역의 오류. 그러니까 한국어 단어를 중국어 단어로 1대1로 매칭시켜서 문장을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립형인 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 단어 뜻 알고 이 단어 뜻 알아요. 따로따로 알고 있잖아요. 이 두 개의 단어를 모두 써야 될 것 같은 한국어 문장이 있으면 이 두 단어를 그냥 다 넣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중국어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의 습관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식, 한국식 표현법이 중국식 표현법과 다를 때 나타나는 문제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고양이 한 마리가 테이블 아래에 있다라는 문장. 이거 小猫 고양이 한 마리가 在桌子下 테이블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해요. 자, 요거 근데 사실은 여우라는 동사를 써서 어떤 장소에 어떠한 것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쓴다면 여우가 쓰인 문장에서는 장소가 앞에 와야 돼요. 자, 존재가 중요한 상황은 언제냐면 예를 들어 이럴 때요. 학교 끝나고 저 어렸을 때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신 분 계시죠? 네.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도시락을 맨날 학교에 두고 오는 거예요. 그걸 왜 이렇게 빼먹고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없으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에 왔다가 다시 교실로 가요. 가가지고 이제 도시락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애들 다 갔어. 학교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 교실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복도에서 보니까. 왜 복도에 불이 아니, 왜 교실에 불이 켜져 있지? 청소하는 애가 잊어버리고 갔나? 라고 하고서 교실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교실에 어떤 애가 교실 안에 있는 거예요. 교실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은 뭐냐면
교실 안이라는 장소가 특정해요. 사람이 특정해요. 교실. 교실 우리 반. 다른 애 반 아니고 우리 반, 내 반. 5학년 3반. 교실이 특정하고 교실에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우리 반 반장인지 선생님인지 귀신인지 특정해요, 불특정해요? 불특정하단 말이에요. 누군가란 말이에요. 그럼 중국어 문장의 특징은 뭐냐면 특정한 것이 주어 자리에 옵니다. 특정한 게 주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 한 마리가 테이블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야, 고양이 한 마리가 테이블 아래에 있네? 라고 말하는 상황은 테이블 아래는 정해진 장소고 거기에 그 길고양인지 슈퍼마켓에서 기르는 강아지인지 아니면 어디서 튀쳐나온 강아지, 아니 강아지래. 고양인지 그냥 어떠한 것이 불특정한 고양이 한 마리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여우는 앞에 쓰여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럼 우리말에선 고양이가 테이블 아래에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테이블 아래에 고양이가 있다라고 하기도 해요. 만약에 이 문장이 테이블 아래에 고양이가 있다라고 제가 제시해 드렸으면 테이블 아래 얘가 우리말에 먼저 시작하니까 그대로 짜이 쪼어즈 시아가 먼저 나오실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때 덜 틀려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문장 안에 성분들을 막 어순을 바꿔도 의미가 통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이게 주어로 앞에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은 고양이 한 마리 가부터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동사 요우를 썼는데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영어는 장소를 먼저 써요. 그리고 장소를 쓸 때 앞에 전치사, 개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쭈어즈시아라고 해요. 쭈어즈시아, 테이블 아래에 여 있습니다. 뭐가요? 이거 샤오마, 고양이 한 마리가. 자, 우리는 그라는 양사를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중국어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뭐냐면 양사, 그러니까 사물을 세는 단위를 그 되게 구체적으로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굳이 양사를 쓰지 않지만 중국어에서는 구분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돼요. 아, 나 옷 하나 사야겠어. 이러지, 나 옷 한 벌 사야겠어. 이렇게까지 회화해서 우리 다 지켜서 말하지 않잖아요. 커피 하나 할까? 커피 하나 할까? 이럴 때도 많잖아요. 그죠? 꼭 한 잔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식은 어때요? 중국식은 양사를 챙겨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굳이 안 쓰는 양사를 중국어에서는 쓰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세요. 외우는 것도 힘들고 쓰는 것도 힘들어.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 문장은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桌子下 테이블 아래에 여 있습니다. 이只小猫 고양이 한 마리가. 만약에 이 문장이 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이 문장을 한국어 문장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쭉 적으시고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해 보시면서 이 문장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현이 계속 떠오르는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두 번째 문장. 나는 커피 살 돈이 있다라고 하는데, 我有 나는 있습니다. my 카페이더 커피를 살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틀리지 않아요. 그죠? 왜 틀렸지? 왜 틀렸지? 직역에 오류라고 했죠. 커피 살 돈. 우리나라 말에서 돈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처럼 커피를 사다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니까 중국어에서도 my 카페이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거든요. 문법적으로 틀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나 커피 살 돈이 있어 라고 말할 때 이 문장으로 거의 말하지 않아요. 95% 말하지 않아요. 습관이에요. 못 알아듣냐고요? 아니, 알아들어요. 그럼 알아들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고 이 강의 들으시려는 거 아니잖아요. 이 특강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중국식으로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간단한 문법이고 우리가 중국어 초급에서 배우는 문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입에 익히셔야지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我有买咖啡的钱이라는 중국 사람들은 쓰지 않지만 이해되는 이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시잖아요. 그럼 중국어 실력이 막 중국 고급으로 올라가. 근데 막 어려운 단어를 넣어서 이 문장 구조대로 구사하시면 중국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이 생각하게 돼요. 이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커피 살 돈이 있다라는 거는 먼저 뭐냐면 我有钱 나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냐면 마이 카페 커피 살 돈이에요. 괜찮죠? 요거는 중국어에서 우리나라 말과는 다른 어순이라서 힘드세요. 네. 이해는 돼요. 아, 커피 살 돈에 커피 사다라는 말은 뒤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구나.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게 막상 이 문장을 봤을 때 이 중국어로 나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셔야 돼요. 이런 아주 쉬운 문법조차도 어색한 표현으로 말씀하시면, 네, 나중에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우가 我有钱买咖啡라는 이 문장 구조가 활용된 문장은 중국어에서 진짜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好,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 어떤 사람, 什么人. 什么라는 것은 무엇, 무슨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什么人이 먼저 튀어나오실 수도 있어요. 什么人, 어떤 사람이 给我打电话,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직역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요우를 씁니다. 요우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 요는 사람이 있어요. 른, 그 사람은 给我打电话,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있다. 이것도 여 뒤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회화책을 보면 이 여우른이라는 단어, 여우더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단어처럼 나와요. 네, 어떤 사람.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우더른, 여우른 나오거든요. 요 단어 그냥 단어인 것처럼 어떤 사람 이렇게 외우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기초 단계에서는 이거를 문법적으로 설명하자니 선생님들이 힘들고 학생들이 버거워하니까 그냥 여우란을 묶어준 거죠. 근데 이것도 중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이기는 해요. 네. 그렇게 외우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우란, 여우다란 나오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을 안 해보신 분들은 직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 익명의 대상을 얘기할 때는 有人,有的人이라고 말하고 질문을 할 때 谁, 누구, 什么人, 어떤 사람, 哪一个人, 어느 사람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 쓰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익명의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어떤 사람, 누구라고 해도 골라서 써주셔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다음 네 번째 볼게요. 오늘은 어제보다 안 덥다라는 문장이에요. 이건 표현의 습관의 문제고 직역의 오류인데 今天 오늘은 比昨天 어제보다 不热 덥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많이 이렇게 쓰시거든요. 지금 찔리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말하냐면 비가 아니에요. 뭐뭐보다 안 그렇다, 뭐뭐보다 덜 그렇다라고 할 때는 뭐를 쓰세요? 메이요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今天 오늘은 没有昨天 어제만큼 热 덥지 않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중국어에서 비를요 절대 뿌랑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비교의 의미가 없어요. 뭘 쓰셔야 돼요? 메이어를 쓰셔야 돼요. 사전을 찾으면 뿌비가 있어요. 뿌비. 네, 뿌비가 있거든요. 근데 뿌비는 뭐냐면 뭐뭐보다 안 그렇다가 아니라 비슷하다란 뜻이기 때문에 덜하다, 차이가 있다라고 할 땐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사전에는 뿌비가 뭐뭐보다 못하다라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게 지식형이에요. 문장을 안 만들어 보고 뜻만 외우는 거죠. 근데 사실 실제 중국어 문장을 구사할 때는 뿌비는 두 개의 비교 대상이 비슷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뭐로 연습하셔야 돼요? 메이어로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뭐가 나오냐면 우리말을 중국어로 내가 하고 싶을 때 선생님이 없으면 우리가 사전을 찾잖아요. 그죠? 사전을 찾게 돼요. 근데 사전에서 어떤 뜻이 나왔을 때 그 뜻을 그냥 조각조각으로 가져다가 붙이면 뭐다? 문장에 오류가 나올 경우가 많다라는 거라서 그 단어가 쓰인 사전에서 찾은 그 표현이 쓰인 예문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래요. 사전의 예문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그 표현을 가지고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 있거든요.
바이두에, 바이두에 그러한 표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요즘에 진짜 애정하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 활용하세요라고 하는 GPT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어보세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얘도 가끔 잘못 말할 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거든요. 네가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사실 그거는 이럴 때도 쓰잖아. 그게 걸릴 때도 있는데 혼자 공부하실 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활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어는 알지만 쓰임과 구조가 안 잡혀 있고 한국어 표현 습관, 어순이나 논리에 간섭을 받거나 아니면은 문법 이론과 규칙을 이해했지만 입에 안 붙은 경우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해를 하는 것과 이런 오류 때문에 내가 잘못 말하는구나, 내가 말한 문장이 틀리는구나, 알겠어요. 근데 아는 것이 왜 말이 안 되지? 싶을 수 있거든요. 사실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건 달라요. 제가 이거는 유튜브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가 소위 연애하는 법을 아는 거랑 연애를 할 줄 아는 것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자전거 타는 법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쵸? 그 아이를 잘 키우는 법을 아는 거랑 아이를 잘 키울 줄 아는 거는 다르다고요. 자전거를 타는 법을 아는 거랑 자전거를 탈 줄 아는 건 달라요. 그래서 중국어를 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린 뭐라고 해요? 중국어를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입 밖으로 말을 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 처음 공부를 할 때 단어를 외우고 문장의 규칙이나 뜻을 이해한 다음 그것을 활용해서 표현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틀릴 거예요. 오류가 있겠죠. 그럼 그것이 왜 틀렸는지 안 다음에 또다시 연습해 보시고 또다시 고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만 공부하시냐면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해하는 것까지. 문장을 내가 중국어 문장을 보면요. 그걸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할 줄 안다라고까지 착각을 해요. 그런데 뭐다? 간극이 있다. 내가 문장을 보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거를 할 줄 아는 건 꼭 할 줄 아는 건 아니다. 반드시 여기까지 왔다 가보셔야 됩니다. 표현을 해봐야 된다. 말이라는 것은 머리에 들어오는 정보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행동, 신체를 활용하잖아요. 입을 활용을 하고요. 손을 활용을 해요. 입이 움직여야 되고 손이 움직여야 되는 행동이라는 것, 액션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행동을 몸에 익히게 해야 그걸 할 줄 아는 거거든요. 자전거를 어떻게 중심을 잡아라. 말을 들어도 내가 그거를 행동을 해보고 넘어지면서 그것을 몸에 자연적으로 습득을 해야 자전거가 타지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재작년에야 배웠거든요. 근데 수영을 제가 또 그것도 반쪽에 성공인 게 배영만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물에 뜨는 건 할 줄 안 게 된 거예요. 자유형은 20m도 아직 못 가겠어요. 근데 그때 수영을 계속 시도하기는 했어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시도는 했지만 물이 너무 무서워서 매번 실패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그냥 힘 빼면 돼라는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네, 힘을 빼래요. 알아. 근데 난 안 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수영을 어쨌거나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워보려고 해서 그래도 물에 뜰 줄 알게 된 거잖아요.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놀러 갔을 때 이게 즐거움의 질이 달라요. 그것만 할 줄 알아도 내가 진짜 할 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국어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반복하고 확장을 통해서 중국식 표현이 습관화 되어야 돼요. 간단한 문장이라 할지라도 중국식으로 난 하겠다. 자, 그럼 저랑 확장을 해볼게요. 고양이 한 마리가 테이블 아래에 있다라는 문장을 이 문장 구조 그대로 단어만 여러분들이 치환해 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첫 번째 문장, 테이블 위에 커피 한 잔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테이블 위에 桌子上有 커피 한 잔, 一杯 카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桌子上有一杯咖啡. 好. 지금 제가 요 1-1분량 보면 테이블 위에 커피 한 잔이 있다라고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테이블 위 桌子上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나는 나를 조금 더 단련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어떻게 적으세요? 커피 한 잔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죠. 트릭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한번 더 연습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1번, 1-2. 그의 집에 테이블 위란 위, 아래 장소가 아니라 다른 거 넣어보는 거예요. 그의 집. 타지야. 그의 집에라는 얘기는 그의 집 안에라는 의미니까 타지아리.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有一只小猫. 이런 식으로. 네. 보면은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사실 방위명사 위, 아래, 안, 밖 그게 너무나 당연하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안 해요. 학교에 학생이 많아요. 이러면 당연히 학교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뭐 기차에 사람이 많아요. 그럼 당연히 기차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서는 기차 안에, 기차 위에 이런 식으로 방위명사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집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냥 그의 집에라고 할 때도 있다. 근데 중국어는 뭐냐면 이러한 문장 구조를 보아하니 桌子上, 桌子下 방위명사를 쓰니까 그의 집에도 아닌지 밖인지 되겠구나. 구조를 맞추시는 거예요. 구조에 맞춰서 단어를 치환한다. 타자리 여이즈小猫 이런 식으로 단어를 치환함으로써 훈련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장이 나는 커피 살 돈이 있다. 我有 카페 마이 카페이더 钱 아니고 먼저 돈이 있다부터 我有钱 마이 카페. 그러니까 중국어는 주어 수어 동사가 먼저이고 특히 주제어가 먼저예요. 주제요. 나는 커피 살 돈이 있다는 얘기는 돈이 있다가 핵심이에요. 나 돈 있어. 그 다음에 궁금해하죠. 무슨 돈? 커피 살 돈, 차 살 돈, 여행 갈 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뭐냐면 돈이 있다가 주니까 먼저 쓴다. 我有钱, 뭐 할 돈? 买咖啡. 자, 요것도 바꾸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부터 써라? 주제어부터, 중심이 되는 말부터 먼저 꺼낸다. 그게 중국식이다. 지금 했던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일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질문을 가지고 있고,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꼭 사람이 가져야만 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확장이에요. 어떻게 확장할 거냐면은 연동문과 존연문을 합쳐서 확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존연문은 뭐냐면 존재와 출현을 나타내는 문장이거든요. 자, 볼게요. 냉장고에 먹을 게 있다. 엄마 배고파. 냉장고에 먹을 거 있어. 꺼내 먹어. 이러죠. 네. 그 문장도 이것도 똑같은 문장 구조로 말하는 거예요. 我有钱 冰箱里 장소에 냉장고 안에 요 있습니다. 뭐가 동시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어. 뭐 어떤 거, 먹을 거 이렇게. 냉장고에 있어. 냉장고에 뭔가 있어. 어떤 거, 마실 거, 이렇게 붙이면 된다는 거죠. 중국어는 주제어를 먼저 말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있다부터 하시고 그게 어떤 건지는 뒤에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好. 자, 그다음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문장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중국어 문장에서 겸어문이라는 문법이에요. 겸어문. 겸어문이라는 거는 중국어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 이상 나오는데 첫 번째 동사의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동사의 주어를 겸하는 겸어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요 앞에 문장 같은 커피 살 돈이 있다는 연동문이거든요. 문장 안에 연달아 동사가 나오는데 주체가 똑같아요. 돈을 가지고 있는 거 나고요. 두 번째 동사 커피 마시는 거 나예요. 주어가 동일해요. 이거 연동문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 이 문장은 뭐냐면 겸어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겸어문, 연동문 하니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지금 어법 용어 나오니까 헷갈려요. 또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이해를 시켜드리지 않으면 그냥 외우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문법을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냥 요거 요우란 어떤 사람이라고 그냥 덩어리로 외우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 요우는 있다고 런은 사람인데 왜 요우런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딜레마예요. 규칙을 알기는 힘들고 귀찮은데 규칙 없이 스폰지처럼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근데 그거의 절충선은 뭐냐면 규칙을 이해하는 거를 뭐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부담스럽다,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이 표현을 내가 묶을 수 있는 건 묶어서 훈련을 시키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너를 찾는다. 어떤 사람이 요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오니, 너를 찾는 사람. 여우ren 자오니, 어떤 사람이 너를 찾는다. 누가 너를 찾는다. 이렇게. 사실 여우ren을 여러분이 고정으로 해버리시면 뒤에 어떤 동작이 나오든 어떤 동작을 넣든 어렵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고정을 시켜서 다른 단어로 치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은 고정시켜서 최소한의 단어만 치환해서 연습해 보시는 거죠. 입으로 뱉어내면서. 이것도 포인트 이거예요. 입으로 뱉어내면서. 소리 내면서. 자, 요거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이 너를 찾는다. 그땐 뭐를 써요? 요 시에를 씁니다. 그래서 요 시에는 자오니.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요人을 이해하지 않고, 요人을 이해하지 않고, 요 덩어리를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외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열의 아홉은 요 시에런이 나왔을 때 왜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지세요. 요런이 어떤 사람이면 몇몇에 해당하는 시에가 이 시의 요런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왜냐면 요런이 한 단어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필요하다. 이해를 하고 나서 우리가 덩어리로 묶자. 어떤 사람들, 요시에는, 요 있습니다. 이 시의 몇몇의 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짜오니,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요시에는 짜오니, 너를 찾는다. 어떤 사람들은 요시에는 不喜欢叫外卖, 배달시키는 걸 싫어한다. 자, 세 번째 문장 조금 더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 이 문장 뭐라 그랬냐면 겸어문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동사의 목적어가 두 번째 동사의 주체, 행동을 하는 주어를 겸한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화했다라는 문장을 베이징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문장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와 베이징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이 두 문장이 다른 구조 같잖아요. 그쵸? 근데 중국어는 하나라고요. 베이징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요朋友 친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가 在 베이징 공주어 북경에서 일한다는 얘기예요. 유학한 아들이 하나 있다라는 거는 나한테 요 이거 얼즈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취 중국 리우슈에 중국에 유학 갔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오늘은 어제보다 안 덥다. 첫 번째. 요 문장 어떻게 바꾸냐면 비교문이거든요. 비교문에서 뭐뭐보다 뭐뭐하지 못하다. 차이가 난다란 뉘앙스. 오늘은 어제보다 안 덥다는 얘기는 오늘이 더워요, 어제가 더워요? 오늘은 어제만큼 안 덥다. 언제가 덥다? 어제가 덥다라는 얘기죠. 네, 어제가 덥다라는 얘기예요. 어제가 더하다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게 더 그렇다라는 말, 더 그렇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는 주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메이오가 나와야 된다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안 덥습니다. 今天没有昨天热. 나는 내 여동생보다 키가 안 커요. 물론 내 여동생은 나보다 키가 커요라고 할 수도 있죠.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메이오를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많은 분들이 선생님 그냥 B만 쓰면 안 돼요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만큼 안 더워요. 오늘은 어제보다 안 더워요가 아니라 그냥 어제가 오늘보다 더워요라고 그냥 쉽게 말할래요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귀찮아지시는 거예요, 새로운 규칙이. 또 직역으로 안 돼. 다른 단어를 써야 되는데 힘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을 하시다 보면 뭐뭐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쓰실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을 하지 못하시면 아주 기초 레벨의 문장 그 규칙인데 이걸 못하시면 이게 응용된 문장이 파생이 안 돼요.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있어요. HSK 6급 있잖아요. HSK 6급 고급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HSK 5급은 중급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HSK 강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HSK 5급도 강의를 많이 했고, 제 학생 중에 6급이 필요한 학생들은 제가 6급까지도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 5급하고 6급 하다 보면 진짜 어이없어요. 어법 오류가 3급, 3급 어법이에요. 3급 기초 초급 어법이에요. 거기에서 단어가 달라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문장이 길어질 뿐이지 틀린 그 원인이 되는 거는 3급 어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3급 HSK 책을 너무 쓰고 싶고 3급 어법 책을 너무 쓰고 싶었어요.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어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HSK 3급 책을 써서 냈을 때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의 레벨에 맞게 3급 어법책을 보시더라도 그냥 그 규칙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예문으로서 자기화하시게끔 제가 낸 모든 책들은 모든 예문이 그 어법이나 그 단어를 배워야 하는 레벨에 맞는 예문을 넣어요. 절대 저는 더 어려운 예문 넣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문장까지 하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내 휴대폰은 네 거만큼 비싸지 않아. 그러면 내 휴대폰이 못하잖아요. 그럼 我的手机没有你的贵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요게 이해는 하겠는데 말이 바로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멀어요. 덩어리를 짓기가. 비교문이 이게 특히 어려운 게 나는 내 여동생보다 키가 크지 않아요. 뭐뭐 하지 않아요? 뭐뭐 하지 않다? 키가 크지 않다. 우리말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키가 크지 않다? 그쵸? 그런데 중국어는 메이요, 뭐뭐 하지 않다와 키가 크다가 떨어져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붙어 있는 말이 중국어에서는 그 요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신 부분이고, 그런, 이런 부분은 훈련이 필요하다. 뱉어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한 큐에. 문장 자동화 실전 훈련 파트 3인데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내 말이 되지 않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말의 뼈대를 이해하고 입에 붙이신 다음에는요. 자, 우리가 아까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서는 뭐를 했냐면은 이거 했죠. 표현을 하면서 오류를 잡아내고 계속 반복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반복은 똑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넓혀 가셔야 돼요. 확장하셔야 되고요. 확장하면서 조금씩 바꿔 나가셔야 돼요. 다양한 변형 문장으로 즉시 그 문장을 즉시 내가 말로써 아웃풋, 뱉어내는 훈련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변형 문장은요, 문장의 형식을 변형시킬 수도 있고, 표현 방법을 변형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나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어를 말할 때는 주어, 수어 중심의 중국어 문장 발화 습관이 형성되셔야 돼요. 아까 나는 커피 살 돈이 있어요 라고 할 때 중심이 뭐라 그랬죠? 돈이 있어요가 중심이라 그랬어요. 我有钱 이게 중심이 돼서 그 외에 부수적인 요소들을 붙이는 습관이 형성되셔야 됩니다. 그럼 변형을 해볼게요. 문장 형식을 변형시켜 보라고 했거든요. 문장 형식은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 뭐 이렇게 나뉘어요. 그쵸, 여러분?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먼저 고양이 한 마리가 테이블 아래에 있다라는 문장을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테이블 아래에 있다. 桌子下有一只小猫. 평서문이죠? 긍정문이에요. 요거를 뭐로 바꾼다? 의문문으로 바꿔본다. 테이블 아래 고양이가 있니? 桌子下
有一只小猫吗? 해도 되고, 있니, 없니? 有没有一只小猫? 이렇게 바꿔보시는 연습. 선생님, 有没有 하는 거 누가 몰라요? 네, 다 알죠. 많이들 아시죠? 근데 이때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문장 구조가 다른 구조니까. 好, 그 다음에 테이블 아래에 고양이가 없다. 桌子下没有一只小猫. 이렇게 간단하게 형식을 바꿔서 연습해 볼 수 있다. 나는 커피 살 돈이 있다. 나는 커피 살 돈이 없어요. 我没有钱买咖啡. 요게 먼저예요. 나 커피 살 돈이 없어. 라고 상대방한테 말할 때 포인트 뭐예요? 나 돈 없어요. 我没有钱부터 말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질문할게요. 너 커피 살 돈 있니? 你有钱买咖啡吗? 이렇게요. 好. 냉장고에 먹을 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먹을 게 있는 게 아니라 마실 게 없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뭐가 돼요? 冰箱里 냉장고에 没有东西 뭐가 없어요? 뭐 할? 喝 마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단어를 치환해서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으로 연습해라.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간혹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긍정문은 되는데 부정문으로 그냥 단순하게 바꾸면 안 되는 문장들도 덜어 있기는 하거든요. 덜어 있는데 일단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은 훈련법이에요. 자, 그 다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문장을 부정으로 바꾸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안 했다가 아니라 아무도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다.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없다예요. 아무도 나 생일인데, 나 어젯밤 생일인데, 나 어제 생일이었어. 근데 아무도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어. 아무도 전화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때 쓰는 게 뭐다? 有人을 변형하는 거죠. 일단 포인트 뭐예요? 사람이 없어요. 没有人. 어떤 사람이 给我打电话.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아무도 나에게 전화하지 않는다예요. 아무도는 또 뭐야? 한국말 어려운 것 같잖아요. 아무도는 배운 적이 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다. 여러분 배운 말입니다. 사람이 없다만 가면 됩니다. 쉬운 말이지만 바꿔보는 거예요. 사실은 어때요? 우리말로 어려운 것 같지만 중국어에서는 어렵지 않던 게 이런 문법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베이징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 많다라고 하고 싶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흔히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어떤 친구가 많아, 많다라고 하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냥 뭐예요? 뚜어. 그죠? 그러면은 이걸 직역을 하시면 在北京工作的朋友多 이렇게 된다고요. 在北京, 베이징에서 工作的朋友, 일하는 친구가 多 많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어색하다고요. 친구가 많다라는 거는 많은 친구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有很多朋友在北京工作. 우리나라 말 표현법은 다르지만 중국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법은 이거라는 거. 네,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고 취약한 문장 구조의 표현이 있다면 그 한국어를 써놓으시고 그걸 보시면서 중국어로 상기시키고 내뱉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요. 오늘은 어제보다 안 덥다라는 문장을 변형합니다. 질문을 하면 자, 이렇게요. 오늘은 어제만큼 덥니? 뭐뭐만큼. 메이요가 뭐뭐보다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도 되지만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다. 뭐뭐만큼.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안 더워요. 라는 말은 결국 어제가 덥다는 얘기고요. 오늘은 어제만큼 안 덥다. 어제보다 안 덥다. 둘 다 뭐예요? 결국엔 어제가 다 덥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보다 안 하다, 만큼 안 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 묘사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메이요의 메이를 빼면 그냥 뭐뭐만큼이 됩니다. 찐티엔 오늘은 요昨天 어제만큼 르어마 더운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교문의 경우 직역을 할 것이 아니라 뭐다? 이 두 개 간의 비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비슷한지 그 상황을 가지고 다양하게 묘사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문장을 변형하고 확장하면서 여러분이 혼자서도 어떤 식으로 문장이 툭툭 나오게끔 그것까지 익숙해지게끔 훈련할 수 있는지를 봤어요. 사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긴 하지만 시시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실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혼자 공부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단어장을 보시면은요, 단어 품사가 있거든요. 뭐 명사, 동사, 형용사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단어만 빨리 외울 수 있는 건 명사, 동사, 형용사는 사실 단어만 외워도 돼요. 그런데 문장의 구조와 밀접한 품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사, 수사와 양사, 개사, 접속사, 그리고 조사예요. 이 품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절대 단어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문장의 규칙을 이해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규칙을 이해하시고 난 뒤 그 규칙이 적용된 예문까지 보셔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저희 그 차이나 중국어에 가면 핵심 어법이라고 해서 어법 강의가 5분에서 10분짜리의 것들이 있어요. 다 HSK 1에서 3급에 해당하는 어법 요소들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급 어법이면 1급에서 알아야 되는 문장 구조. 3급이면 3급에서 알아야 되는 문장 구조로 예문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유튜브에서 보시는 어법 강의들은 예문까지 정말 다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5분에서 10분, 조금 긴 건 15분짜리도 있긴 하지만 거기 나오는 예문들 필기하시면서 보셔도 사실 전자책까지 구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필기하면서 이 어법 규칙이 적용된 이 한국어 문장을 내가 다시 중국어로 이렇게 말하게끔 연습해야지란 마음가짐으로 천천히만 따라오셔도 돼요. 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진짜 이것 때문이에요. 이런 강의는 업체에서 안 찍어준단 말이에요. 제가 찍어서 제가 올리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도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께 제발 하세요. 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수준에 맞는 예문 넣으면서까지 HSK 1에서 3급 기초 초급 레벨의 어법 강의를 디테일하게 하는 강의는 정말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근데 하물며 유튜브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면서 이론을 이해하시기 쉽게 문장 어떻게 문장 그 레벨에 맞게 쉽게 해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문장 암기를 하시고 난 뒤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문장을 반복하고 의문문, 긍정문, 부정문으로 변형까지 해보는 훈련도 하시길 바랍니다. 요거까지 하시면 더 좋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요, 정말 이런 효과 거두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붙였던 러. 여기 써도 될까? 항상 쓸 때마다 자신 없는 러. 지금은 필요할 때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거고요. 감으로 대충 말하던 시절 끝내실 수 있어요. 제가 어법의 구조부터 말하기 문장까지 그 레벨에 맞게 딱 잡아 드리거든요. 그리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알았던 규칙을 하나의 큰 맥으로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봤었던 요우가 그냥 뜻만 알아서는 있다, 가지고 있다, 알아서는 지금 문장 어법 뭐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우라는 이 단어 하나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법이 존연문, 그 다음에 연동문, 그 다음에 겸어문, 그리고 비교문. 이렇게 됩니다. 네 가지의 중요한 어법 요소를 요 하나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그 특강은 기본적으로 내용은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쉬운 중국어 문법으로도 말이 될 수 있게끔 다양한 이런 문법 요소들 활용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고, 제가 지금 현재는 어휘왕 기초반을 저번 달에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강의는 이제 1시간 안에 많은 단어를 외우면서 문장까지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법 특강을 계기로 해서 문장왕 기초반을 모집을 할 거예요. 이거 제가 강의 이름도 신경 써서 한 게 제가 어법 강의라고 안 했어요. 그쵸? 어법 강의가 아니고 뭐예요? 문장왕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포인트여서 문장이 되는 어법 훈련과 문장이 나오는 실전 연습을 동시에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법만 알아도 말이 안 되고 문장만 따라해서는 내 말이 안 됐던 답답함을 풀어드릴 거고, 그리고 문장의 뼈대를 만들고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훈련하실 수 있게끔 제가 계속 체크하고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는 기초는 배웠지만 말로 연결이 안 되고 어법 단어는 아는데 그 어법 단어를 문장으로 만들기 어려운 분, 그 다음에 어법을 배웠는데 막상 말하려면 머리가 하얘지시거나 어법 지식을 실전 문장으로 만들기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걸 통해서 회화 실력까지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강의예요. 이 강의는 7월 8일부터 시작하고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서 9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7월에 총 4회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어휘왕 강의를 해보니까 제가 1시간 반으로 설정하곤 했지만, 우리 저번에 1회차 몇 분 했죠? 2시간 반 했거든요. 2시간 반까지 너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훈련까지 같이 하고 문장까지 보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쫌쫌하게 써서, 네, 7월 수업도 알차게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수업에 등록을 신청을 하시면 수업 자료 교재를 A4 제본 교재를 보내드리고, 그거랑 더불어서 그 한 달 동안 공부하시는 걸 노트 하실 수 있는 노트 공책, 그리고 이게 어법 강의잖아요. 우리 그 차이나요 유튜브의 어법이 제가 묶어드렸는데 하나하나 따로 보면 총 100강이거든요. 1에서 3급에 해당하는 기초, 초급 어법을 100강으로 쪼갰어요. 첫 번째 문법부터 마지막 100번 문법까지 내가 뭐를 들었는지 이렇게 체크하셔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어법 포스터 드리고, 그리고 귀엽게 만든 중국어 스티커, 그리고 자료를 넣을 수 있는 PDF 넣으실 수 있는 파일 홀더도 같이 교재와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업 자료, 복습 자료 외에도 그 4회의 녹화본을 제공을 해 드려요. 그래서 수강생 전용 링크를 통해서 해당 그 줌 수업의 내용을 녹화한 풀 버전을, 네, 30일 동안 보실 수 있게끔 녹화본을 제공하니까 결석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보기 하고 싶으신 분들, 네, 복습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해 드리고, 그리고 그 네이버에 전용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인증하시고 숙제 인증하시는 거. 그리고 숙제 인증을 하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다 드립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등록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전체 모집 기간은 7월 1일까지. 왜냐면 그 명수에 맞춰서 제가 그 수업 자료를 제작을 하고 우편으로 배송까지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 1일까지 모집 기간 마감. 20명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7월 시작일은 어휘왕이랑 문장왕이랑 똑같아요. 네, 둘 다 그 7월 8일 주에 시작해서 문장왕은 화요일 8일, 그리고 어휘왕은 10일 목요일입니다. 네. 혹시 중국에 거주 중인데 수업 자료는 파일로 받을 수 있지요? 라고 하셨는데, 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계신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수업 자료랑 보충 자료를 PDF본으로 우리 사이트에 올려드려요. 그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도 요런 것도 드리죠. 노트랑 포스터랑 그리고 귀여운 스티커 그리고 이런 파일 이런 것도 드리잖아요. 그런 것도 받으실 국내 주소를 입력하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그럼 좀 시간차를 두시고 받으시면 돼요. 네. 문장반이랑 어휘반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대기방에 올려주셨네요. 문장방이랑 어휘반은 차이가 어휘 강의는 단어량을 늘리면서 그 단어를 활용한 문장으로 마무리하는 거. 그래서 만약 이런 거잖아요. 싱치르, 샹르 전부 다 르라는 한자가 들어가죠. 동일한 한자가 들어가는 다양한 단어를 그룹 지어서 문장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는 어휘량을 늘리고 어휘를 활용할 수 있는 문장력, 어휘력을 키우는 게 포인트고 이 문장왕 같은 경우는 어법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문장의 규칙, 문법을 이해하고 그 규칙에 맞춰서 단어를 바꾸고 그 규칙에 맞춰서 확장하는 그런 연습을 해요. 그래서 단어량을 늘리고 싶으냐, 아니면 문법 규칙을 말로써 연결하고 싶으냐, 그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기초는 문장반, 어휘반, 중, 문장, 왕반이 접근하기 쉬울까요? 네, 그게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네. 문장왕을 먼저 들으세요. 둘 다 병행하시기 어려우시면. 왜냐면 어휘왕 같은 경우는 문장이 좀 더 연결이 되기도 해서 좀 길어지거든요. 네. 기초라고 하시니까, 왕기초라고 하시니까 문장왕을 먼저 들어보시고 요게 조금 어떻다, 익숙하다 하면은 그때 어휘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죠?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 1시간 반 시간이 네, 걸렸습니다. 아직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이 특강을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과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면, 지금 특강 듣고 계신 어휘왕, 네, 일기 여러분들, 우리 내일까지 숙제하셔야 됩니다. 숙제 인증 안 하신 분들, 내일 점심까지 숙제 인증 해주시고요. 네, 숙제 올리신 분들은 제가 순차적으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